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20번째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문제풀이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7번의 시험에 대하여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보완제 작성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1번의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관계 위축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역할은 상실됩니다. 2번 생산성은 축소, 줄어듭니다. 3번 내향성은 증가 또는 깊어지고 4번 경직성도 증가됩니다. 내향성의 증가와 경직성의 증가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2번 2번에 제시된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2번 조선가족은 조부모가 18세, 치아씨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3번 다문화 가족과 4번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 3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4번 4번에 제시된 상황,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지문 1번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2번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등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3번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5번에)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은 4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을 합니다.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지원 즉 조세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합니다. 6번 6번에 제시된 간식을 포함한 식사도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유형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10가지로 나눕니다.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7번 7번에 제시된 상황,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2번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8번 8번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노인 학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9번 9번에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지문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2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있습니다. 10번 10번에 제시된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내 어쩔 수 없죠의 상황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권익보호에 관련 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내재해보상보험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11번 11번에 성희롱 유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시각적 성희롱과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고 기타 성희롱으로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것과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12번 12번에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직업윤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13번 13번에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표준교재에서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직업윤리 원칙 준수를 하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14번 14번의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15번 15번의 제시된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서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6번 16번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 요인으로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입니다. 17번 17번의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지문 1번 비말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5일 이상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며 증상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감염 후에는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다시 받습니다. 18번 18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병은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4번 원인이 불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성 질환의 개괄적인 특성입니다. 19번 19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액 분비와 2번 간의 약물 대사는 저하됩니다. 3번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는 감소되고 4번 구강건조증은 증가됩니다. 참고사항은 소화기계를 설명했습니다. 20번 20번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포의 팽창과 2번 기관지 확장은 치료 방법의 일환입니다. 4번 기침 반사의 증가는 천식의 증상입니다.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는 치료 및 예방 방법입니다. 21번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혈압은 음식 섭취,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지문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염식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저지방식이로 음식 섭취를 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복용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5번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5 내지 10%로 다른 질병에 합병적으로 발생합니다. 22번 22번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골다공증은 주기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합니다.
3번 혈전 예방 약물을 금지합니다. 4번 자외선을 쬐입니다. 5번 적정 체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전립선 비대증은 성생활을 금하지 않습니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을 말합니다.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돈요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줍니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24번 24번에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기고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과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피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위해 낮에는 커튼을 치지 않고 밤에는 커튼을 쳐줍니다. 2번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자주 하도록 격려합니다. 5번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줍니다. 26번 16번에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는 눈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3번 동공의 지름은 줄어듭니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27번 27번의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지문 1번 당뇨병 증상은 갈증이 증가합니다. 2번 식사량도 증가합니다. 3번 소변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4번 말초 부종이 감소되고 감각 이상 및 저하가 발생합니다. 28번 28번에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 권장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29번 29번의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이유는 관절의 뻣뻣함이 증가하고 3번 폐조직의 탄력성은 감소되고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됩니다.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듭니다. 30번 30번에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은 3번 여러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약물 복용 노인의 특성은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는 줄어듭니다. 4번 약물이 순환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5번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1번 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3번 백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합니다. 4번 대상포진도 기본 접종을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1회 접종을 합니다. 32번
32번의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한 내용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안내 및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2번 대상자의 욕구 평가는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기록합니다. 5번 사례회의의 검토 내용 및 결과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 서비스 점검 평가 회의의 내용입니다. 33번 33번에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보고 형식은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34번 34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 연장만 하는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자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5번 35번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는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배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동공이 확대됩니다. 2번 소변을 실금하게 됩니다.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4번 손과 발에서 점차 싸늘해집니다. 실기 부분 문제입니다. 36번 36번에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국을 먼저 준 후에 마른 음식을 먹게 합니다. 2번 식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3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합니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지는 않습니다. 37번 37번의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게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합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4번 식사 중에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아 먹게 합니다. 38번 38번에 가류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루약 복용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넣어줍니다. 3번 가루약 복용을 끓인다고 주스를 섞어주거나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됩니다. 5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하지 않고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을 합니다. 39번 39번에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약병의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버립니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릅니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만지거나 닿지 않게 합니다. 40번 40번에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귀약은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 당깁니다. 지문 1번 귀약 점적은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합니다. 2번 약물은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분 내지 20분 동안 끼워 놓습니다.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합니다. 41번 41번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잠금 장치는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2번 이동 시에는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3번 대상자 눈높이에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대상자의 의향을 물어본 후에 옆에 있어 줍니다. 42번 42번에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 도끼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3번 스크린을 치우기 전에 옷을 입힙니다.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에 머리를 낮춰 줍니다. 5번 바지를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내립니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매회 반드시 출제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문제는 활용 가능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우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도끼는 등받이가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기에 앉힙니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3번 변기 손잡이는 오른손 건강한 쪽으로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줍니다. 44번
44번에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이유로 미흡하거나 틀렸습니다. 45번 45번에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라고 말할 때 대처는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위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46번 46번에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여러 번 헹굽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을 합니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줍니다.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7번 47번에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를 감길 때는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하지 않고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4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건조시킵니다.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8번 18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지문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모발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발라 사용합니다. 2번 세정제 사용 후에는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3번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어 사용합니다. 4번 거품을 내고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49번
49번에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원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50번 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목욕 시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지 않고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닦은 후 헹구고 회음부를 닦습니다. 2번 식사 직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3번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열, 혈압 상승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목욕을 합니다. 51번 51번에 제시된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의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앞서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제일 먼저 편마비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있는 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순서 정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는 것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 다음 단계를 찾으면 됩니다. 사전 힌트로 질문에서와 같이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것이 목표이므로 당연히 앉힌다는 제시문이 제일 나중에 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라변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가 됩니다. 라번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2번과 4번 중에 답입니다. 이에 앞서 제시문 가, 나, 다는 준비 단계로서 가는 이미 첫 번째로 정해져 있으니 다음 단계는 나, 다 중에서 찾습니다. 이때는 상체, 하체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체 즉 손을 가슴에 모으는 나번이 됩니다. 다음 준비 단계는 하체 부분인 다번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로서 라번과 마번은 마지막에 앉힌다 마번이 마지막에 와 있으므로 라번이 마번 바로 앞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나, 다, 마, 라 순서가 맞습니다. 52번
52번에 제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제시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와 도로 턱을 오를 때가 맞습니다. 53번 53번에 제시된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의 제시된 자동차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관련된 문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의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 옆으로 가져와서 놓아야 하므로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가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대상자를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제시문 가압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를 다음 단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작 단계로 답은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와 랍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중에서는 랍은이 답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리가 먼저 자동차에서 나와야 바닥에 설 수 있으므로 랍은이 답은보다 앞서야 합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은 질문에서와 같이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은 휠체어에 앉는 것이 있는 제시문이 마지막에 와야 하므로 마번이 맞습니다. 마번은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미 마지막 순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나, 가, 라, 다, 마 순서가 맞습니다. 54번 (1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 어느 쪽이 불편한지가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벨트 사용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2번 허리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맞습니다. 55번
15번에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은 5번 무릎에서 손목, 엉덩이에서 윗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 시에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바로 옆에 놓습니다. 2번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립니다. 3번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힙니다. 4번 척추 고정판을 2인 이상 힘을 합쳐 대상자를 이송합니다. 56번 16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4번 수동침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57번 57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로 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여러 개의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요로 감염 증상은 하복부 복통, 옆구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지문 2번 요로 감염 증상은 요도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3번 일일 소변량은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등이 발생됩니다. 4번 둔부 욕창과 5번 느리 맥박은 요로 감염 증상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58번 58번에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입구의 화분은 치웁니다. 2번 지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켜둡니다. 3번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우지 않습니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환경적,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을 말합니다. 59번 59번에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태풍 예보를 듣게 되면 자동차의 연료는 가득 채웁니다. 3번 현관문과 창문을 닫고 잠급니다. 4번 전기 차단기는 필요시에 내립니다. 5번 통신기기는 유효기간 내에 물품으로 교체해 둡니다. 60번
60번에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은 1번 보리, 금정콩, 미역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는 과일 통조림 대신 생과일을 섭취합니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지 않고 적당량의 식이섬유와 충분한 수분을 함께 복용합니다. 4번 가급적 도정을 적게 한 곡류를 섭취합니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61번 61번에 제시 그림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다른 다림질 기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번 62번에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제가 대상자의 외출 때는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지 말고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요양보호사가 미리 챙깁니다. 4번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밀착하여 이동합니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63번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꾸밉니다. 3번 1층보다 2층의 방을 배정하지 않고 2층보다 1층의 방을 배정합니다. 4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붙여놓지 않습니다. 5번 현관 앞에 걸려 넘어질 물건들은 모두 치웁니다. 64번
64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제시문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와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5번 65번에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적절한 반응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6번 66번에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문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는 것은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조명은 어둡게 합니다. 4번 산책을 원하더라도 잠들기 직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5번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67번 (67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는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 2번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의 방의 커튼을 치거나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3번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나갑니다. 4번 조용한 방에 데려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5번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하기보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68번
68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상황에서 대처는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심, 망각, 환각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침해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69번 69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설 할 때 반응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70번 70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는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에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3번 진압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또 진압력은 위치, 시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72번 72번에 제시된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공감 반응입니다. 73번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업무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74번 74번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 잘 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며 목소리 크기나 높이 조절이 되지 않아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 표현을 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으로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76번 76번에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77번 77번에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는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하임리히법으로 참고사항과 같이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8번
78번에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는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집을 터뜨려 준다와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주는 것은 화상 치료의 금지 사항입니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하는 것은 찬물에 담가 줍니다.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으면 피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주는 것도 금지 사항입니다. 찬물에 담가주고 환부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하는 방법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3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 내지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합니다. 4번 가슴이 최대 약 3cm 정도 눌리도록 압박을 합니다. 5번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80번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 가슴 압박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를 다시 나열했으며 4번째 단계인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 연습 20번째 문제풀이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집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일정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넉넉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문제들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